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겐 요즘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함께 제 고민을 나눠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각방은 안 쓰시지만 침대는 따로 쓰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라고 하셨지만 남편 말로는 두 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대화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바엔 아예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친구들이나 친정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혼 안 하고 사시는 게 저한테 더 편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두 분 이혼하시면 챙겨야 할 것도 두 배라고 명절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서 두 분한테 불평불만 들게 될 게 뻔하다면서요. 듣고 보니 그게 참 맞는 말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인생을 보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한데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바람을 피우셨대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속만 끓이고 사셨고요. 바람기는 평생 잡을 수가 없다면서 남편도 아버지 내연녀를 어릴 때부터 열어봐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시아버지가 바람만 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평소처럼 집에서 아기 재우고 책 보고 있는 평화로운 낮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호출이 왔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오라고요. 아기가 이제 막 잠들었는데 해도 중요한 얘기라면서 그냥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아이 들쳐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들어가니 회사 갔던 남편 그리고 시누이도 와 있네요. 도대체 이 평일에 직장 다니는 자식들까지 호출을 하신 건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시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온 가족 불러 모은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쉬시고 시아버지는 그저 눈치만 보고 계셨고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뭔가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어렵사리 시어머니께서 입을 떼셨네요. 네 시아버지 애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시아버지 불륜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시아버지 나이가 곧 70이신데 얼마나 어린 여자랑 바람을 폈으면 임신 가능한 나이 여자랑 만났냐는 거예요. 아직도 임신이 된다는 게 속으로 놀랍기도 했고요. 시아버지 바람난 여자가 50 다 되어가는 여자였는데 시아버지 변명하시는 말로는 설마 임신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폐경을 안 했나 보더군요. 임신을 한 걸 보면요. 시아버지는 자기 재산으로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하시는데 시아버지 재산이라고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평생 시어머니가 돈 관리하면서 살아오셔서 시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당신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무슨 돈으로 애를 낳아 기르냐고 타박하시고 시누이는 그 여자 몇 살인데 임신이 되냐고 아빠 짐승이냐고 화내고요. 저는 아이를 지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시아버지 눈이 뒤집히면서 저한테 지 새끼는 낳아놓고 남의 새끼는 어딜 함부로 지우라 마라 소리를 마구 지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뭐가 잘나서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하고 아주 집안이 개판이 난 거 있죠. 저도 애 엄마로서 애 지우라고 한 건 좀 그렇지만 불륜 관계에서 생긴 아이고 또 아빠가 70이신데 애 고등학교 보낼 때까지 살아계실지도 미지수인데 현실적으로 지워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 내연녀가 애를 낳겠다고 했다나 봐요. 저는 어차피 시댁일이고 저한테 불똥 튈 일 있겠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아이 보내라 바빠서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시아버님 아기가 결국 태어났어요. 애 낳고 산후조리원 나오자마자 시댁에 애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내연녀도 참 대단하죠. 시어머니는 결국 그 내연녀의 대담함에 알아누우셨고요. 저희 자식들은 또 시댁에 소집되었어요. 이 갓난쟁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첫 자식 절대 내 손으로 못 키운다고 하시고 아직 미혼인 시누이는 자기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그럼 남는 건 저희 부부뿐이잖아요. 저도 싫다고 했죠. 내 엄마도 따로 있는데 시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 키울 자신 없다고 말씀드렸네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시어머니나 제가 아이 키워줄 거라고 내심 기대하셨었는지 엄청 실망하신 눈치예요. 자기가 뭘 잘났다고 실망하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요. 결국 남편이 고아원에 보내자고 차라리 입양 보내는 게 애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시고 시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일단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왔어요. 남편도 자기 아빠지만 진짜 답 없다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자기 바람핀 여자아이를 봐달라고 하냐고 뻔뻔하다고
아버지 욕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그 애와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산이었죠. 결국 당분간 아이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키우셨어요. 전 시어머니가 진짜 보살이라고 느꼈네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아이 데리고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갓난쟁이라고 애가 무슨 죄냐고 돌보시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럽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가 무단 횡단을 하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치료하고 수술하고 손쓸 틈도 없이 돌아가게 되셔서 저희는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장례는 마치고 보니 이제 시아버지고 남기고 간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장례식에 혹시 시아버지 내연녀가 오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찾으려고 했는데도 한국을 뜬 건지 꽁꽁 숨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네요. 핸드폰 번호는 진작에 바꾼 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까지 죽은 마당에 나랑 상관도 없는 저 아이 보기도 짜증난다면서 이젠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하시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자질구레한 빚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 빚까지 시어머니가 다 처리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폭발하신 거죠. 마지막까지 뒤치다꺼리 하면서 남아있는 딴 여자아이를 보니 현타가 오셨었나봐요. 장례 끝나고 한 달 정도 안 되었을까? 시어머니가 엄청 안 좋은 얼굴로 그 아기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잠깐만 아이 좀 봐달라면서 자기는 좀 쉬고 싶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가엾어서 알겠다고 했네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저희 아기 침대에 넣어두고는 가셨고 저희는 어머님이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시어머니께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시댁에 찾아갔더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 이모님들까지 연락을 돌렸는데 어디로 증발이라도 하신 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잠수를 탔어요. 저는 남겨진 아이를 보면서 아빠도 죽고 친엄마도 사라졌는데 고아원에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장 제 아이 하나 보기도 힘에 부쳤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고아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냐고 저보고 무섭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죠. 친엄마도 버리고 간 자식을 나더러 키우라는 거냐고요. 그러니 저보고 매정하대요. 같은 아기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하냐면서 그래도 자기 혈육인데 막말로 자기 막내 동생인 셈인데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냐고 자기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넘게 애들 데리고 씨름하면서 참았던 게 남편 말 한마디에 터져버렸어요. 어디 와이프 두고 2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온 자식을 내가 키우길 바라냐면서 내가 집에서 애 볼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맨날 집에 오면 퍼질러 누워있기 바빴으면서 그 꼴을 본 나한테 네가 이 아이를 키우자고 말할 명분이나 되냐고 엄청 몰아붙였네요.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면서 자기는 무조건 이 아이 못 보낸대요. 친정에서도 이제야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나셨죠. 콩가루 집안이라면서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사생활을 떠넘기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장서방 혼자 그 애 키우게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 이야기 듣고도 완강하게 그 아이 키우자고 하고 있고요. 남편 똥꼬집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했네요.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을 호적에 올리자고 억지를 부린다. 그리고 육아에 비협조적이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았던 것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변호사도 한숨 쉬더라고요. 부부 사이 고부 갈등 말고 이런 일로 이혼하러 오는 사람 흔치 않다면서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혼하셔야겠다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 서류 작성하고 남편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보냈는데 남편은 제가 애까지 있는데 정말 이혼하자고 나올 줄 예상도 못했나봐요. 시아버지 아이 호적에 올리자는 말 안 할 테니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난 너 못 믿겠다. 처음에도 시아버지 험담하더니 결국 나한테 그 아이 떠넘기려고 하지 않았냐고. 떳떳하지 못한 네 핏줄, 네 잘난 막내 동생은 네가 키워라. 나는 내 아이 키우면서 살 테니까. 더는 나 괴롭히지 말고 갈라서 자고 매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연락 두절이었던 시어머니까지 등판하셨네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혼은 없던 일로 하라면서 이로써 다 알게 된 거죠. 시댁 식구들이 짜고 저만 바보 만들었던 거였단걸요. 시어머니 행방 모른다던 남편이랑 시누이는 사실 다 연락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떠넘기면 결국 제가 그 아이 키우자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멀쩡한 아들 부부 이혼시키게 생겼으니 놀라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더 확고해졌어요. 이 이혼을 꼭 해야겠다고요. 도장을 쉽게 안 찍어줄 것 같아서 결국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신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네요. 소송 끝나면 시댁이랑 절대 닿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저 이 결정 잘한 거겠죠?